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빨리 찾아와서 너무 며칠 동안 더웠는데 갑자기 빠른 장맛비가 내려서 뭐라고 할까? 생각지도 못한 비가 온다 그래서 긴장했는데 빅산은 아주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야 되나, 농작물들은 조금 더 비를 맞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가족 행사가 좀 있어서 아주 바쁜 한 2, 3주를 아주 바쁘게 지냈답니다. 오른쪽부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철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5월에 진행한 익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이야기와 6월에 참가했던 스페셜 올림픽 통합축구 이야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오체투쟁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영화 권리를 잇는 노동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 봤던 것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모니터링 현장 조사 과정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이 장애인에 대한 그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거기서 보면서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변화를 가지고 뭐 전철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 전동 휠체어 전동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은 그 영무관이 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런 시설까지 갖춰졌다 했지만 사소한 데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슬픈 현실이란 걸 와 닿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바꿔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정치를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우리 아이가 장애지만 제 자신도 아직까지 그걸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점은 바뀌어야 하는데 말만 하지 마음만 갖지 실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바꿀 것은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그런 현상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권리를 잇는 노동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잠깐 이제 다 봤었는데 처음에 그 도입부에 그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고 뭐 이런 내용들 자기 소개들을 이제 장애인들이 할 때 대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일했던 데서 차별을 받았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단 그 이음센터 그 센터장님인가 이렇게 또 할 때 이제 앞으로는 뭐 일자리에 그 장애인들이 맞추는 게 아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맞춰서 일자리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후자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우리 이제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뭐 이만큼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은 우리 아이가 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 정부하고 서울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만 하나?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찾아보거나 이러진 못했고 정말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데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면서 봤어요. 익산도 권리형 일자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예. 우리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네. 그거 아마 예전에 저희가 정책 제안했을 때 서울형 권리 중심의 일자리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익산에도 이런 걸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냈었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목소리 내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면서. 예. 근데 좀 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일자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냥 솔직히 저희도 뭐 평가는 해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지역에서 담아내는 그 권리 중심형 일자리가 과연 우리 그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공감되는 그런 캠페인 정도의 어떤 느낌이 조금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거는 하게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금방 그 권리형 일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그것에 조금 보탬되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제빵제과를 하고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가냐면 해화학교 내에 보면 그거가 그 제과 제빵을 해서 판매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근데 인턴 생활로 일주일간을 인턴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정직원이 되냐 아니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는 것이 일이 단순 작업이더라고요. 호두 과자를 만드는 것을 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 포장만 하는 거예요. 종이로.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인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작업인데도 안 맞아서 취업을 못했어요. 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애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빨리 그게 될까요? 그건 성인인가 쉽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맞춰서 한 일자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이 나중에 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차후 그쪽에서 뭐 다른 이 포장 작업이라든가 뭐 그 일자리가 또 있대요. 그걸로 가서 하지 않겠냐 하길래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 아이를 처음에 가르쳤을 때, 제과를 가르쳤을 때 이 아이에게 그걸로 방향을 잡아서 취업을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성인들의 잣대로 재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건 판단이 그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지금 이 아이들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것도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턱대고 주먹구시기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아이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직접 참여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비장애주의인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정말 장애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직접 그런 걸 관찰을 해서 그걸로 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발전되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아이고, 영화를 좀 간단히 뭐 보고 했는데 권리중심형 일자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처음 좀 접해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한 장애인 께서 21년 차별 뭐 투쟁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시위 아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1년 동안의 차별을 하면서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다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권리 이제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향후 저희 아이들이 그런 일자리라든가 차별 없이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거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많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위 뭐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시위 뭐 하시는데 최저임금은 8시간 근무했는데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요거는 뭐 법으로 이제 뭐 정해졌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중증 장애인만 제외한다라는 규제 항목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30만 원 밖에 못 받는 그런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게 저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차별인데 일반인들이 그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본인 주변에 장애인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뭐 정치권이랑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내 주위에 없으니까 이런 무관심한 상태로 우리 사회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시위 같은 것들 하다 보면 그런 목소리를 좀 내다보면 우리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2024년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 다시 권리를 외치다. 정말 그 권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인권 영화제로서의 약간 준비를 그 기획단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기획단에서 같이 이제 2월부터인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5월 마무리까지 했는데 이제 소감은 늘 그랬듯이 또 한번 성장이 되는 그런 정말 영화제였고요. 다시 이런 권리 중심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맡은 거는 일자리 쪽인데요. 그 지금 5월 22일, 5월 23일, 24일 이렇게 수목금을 나눠져서 약간 예산이 조금 실은 부족해가지고 그 영화 편수가 줄었어요. 원래 이제 3편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2편씩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같이 기획했던 팀들을 이제 다 마무리 그 평가회 하면서 이런 게 조금 서운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예산들이 안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나누면서 그 수요일 날 맡았던 자립생활 이거에 관계된 주제의 영화도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비상구가 있는 집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2명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다큐로 나오는데 그 두 분이 뭐 한 분은 그 염전 쪽에서 거의 20년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구출돼서 나와서 정말 자기 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얻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분은 또 진짜 뭐 또 이런 뭐 약간 종교 같은 그런 곳쪽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거의 끌려가서 거의 그냥 같이 약간 정말 그 잠자는 약을 먹었대요. 먹고 재우고 정말 그 삶 같지 않은 삶을 사시다가 그곳을 또 탈출하게 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 이제 탈시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들도 구출되어서 시설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시설 안에 사회복지사 두 분이서 운동을 하신 거죠. 이분들을 정말 제대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도 싸우면서 이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립 지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거 되게 좀 제가 의미 있게 좀 봐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영화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거는 공동체 영화 상영 날짜를 정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영화를 좀 한 편 선택해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약간 분기별 행사도 괜찮고 이런 행사를 좀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 할 때마다 느꼈던 그런 벅차오름을 좀 이어서 갈 수 있는 우리 꿈마을 공동체만의 어떤 행사를 좀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공동체 상영 영화제 날짜를 잡아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그걸 이야기 나누는 그런 주제로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좋은 의견인 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예. 영화 보면서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약간 이제 살짝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 생기고 좀 이랬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이 조금 정리도 되면서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나갈 수 있는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네. 어떠세요? 아주 좋은 네.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14회차 맞죠? 16회. 16회 동안 저희 꽃말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에이. 그런데 제가 항상 와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장애인 단체, 기관 그런 데 관련된 데에서만 와서 보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장애인들 우리가 장애인의 연계가 돼 있어서 저부터도 장애아이를 키우고 장애인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일을 해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게 공개가 돼서 비장애인 사람들도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공감대를 느끼는 그런 영화제 상영이 정말 CGV나 뭐 롯데시네마 그런 데서 방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정말 기획단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홍보 부족이죠. 홍보.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영화제는 같이 본 영화라고 해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도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상영이 되니까 그냥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영화도 좋고 정말 그때 이제 시청각이 어려운 그 장애인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간도 좋은 것 같고 정말 기획단에서 가장 바라는 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이거를 맡아주시는 여기 재미 미디어 센터나 네. 꽃마루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서 조금 이제 협력해서 그런 걸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익산이 가장 이거 미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서가 아닌 잘 우리가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 미디어 센터는 좋습니다. 아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반 CGV나 롯데시네마 말씀하셨는데 거기 영화 시작 전 그 광고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거를 광고를 받아요. 사업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에 그런 방안이 예산을 있으면 한번
한번 해보고.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아니, 해서 관심 CGV 보지도 사장이나 않겠지만. 롯데시네마 사장하고 친해야 사회 공헌으로 주영 이렇게 아빠가 딱 그렇게 힘이 없나? 그럼 저희가 말하는 이 내용을 좀 이번에 시의원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게요. 그럼 혹시 CGV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공익 사업에 좀 투자를. 아 근데 CGV나 롯데 시네마나 공익 사업에도 아마 그것이 있을 거요. 그게. 네, 관계자분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아마 그거 하게 되면 자기들도 그 뭐 이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 매일 알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매일 하기는 안 되고 이제 뭐 한두 번씩 기간에? 뭐 그때 라디오 작년에 라디오에 잠깐 네.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또 예산이 해봐야게. 좀 더 생기면 좀 더 잘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좀 엉뚱한데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솔직히 네, 너무 위험한 발언은 좀 아니, 삼가해 주시고요. 위험한 네. 발언은 안 해요. 지금 사회와 일어나 그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해요, 너무해. 솔직히 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우리나라 그 뭐야 저이 그 장애인 쪽으로 이런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아니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네, 이거- 복지 예산 늘려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네, 예산 늘려야 됩니다. 예산을 진짜. 늘려주셔야 예산을 좀 됩니다. 풍부하게 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를 마련을 해줍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돈이 많다면 내가라도 하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니, 솔직히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정이 돈이 많다는 집은 없어요. 솔직히 다들 힘들어요. 말이 왜? 나와서 그렇지 정말 네. 그 요즘 그래서 이번에 주제 담았죠 우리. 네, 그때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정책은. 네. 네. 지난주였었죠. 아주 뜨거웠던 스페셜 올림픽 통합 축구대회 다녀오셨네요. 아버님들 네 스페셜 다녀오셨어요. 올림픽 통합 축구대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좀 그곳이죠. 멀어지죠. 어디라고요? 원통에서 인재요 인재. 인재를 2박 3일 우리 아이들하고 스페셜 올림픽 축구팀으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하고 뭐 파트너 선수 이제 보통 이제 파트너 선수들이 비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이제 장애인이 4명, 비장애인이 3명이 하는 이제 축구 경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축구를 많이 뭐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안 해보고 아빠들은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축구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이제 따라 이제 그래 우리 경험 삼아 이제 따라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일단은 너무 아쉬워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아빠들이 한 네 분 가시고 네 분이죠. 네. 네 분 가고 그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인가 심태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한번 이제 그래도 나름 20대 축구를 조금 그래도 하셨던 분인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5분이 가고 아이들도 이제 6인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 아빠들이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한 골이라도 넣었을 것 같고 잘하면 뭐 이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고 해서 그런지 마음은 막 저기 뛰어가고 있어요. 정말 마음은 저 공 있는데 쫓아가고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아주 이제 보면 상대팀은 저기 있는데 먼저 와서 공을 뺏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근데 막 미안하고 너무 이제 그 못 뛰어주니까 미안하고 다른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볼 때마다 괴로워요.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더 뛰어줘야 저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텐데. 그리고 다른 팀들은 이제 보면 또 젊은 그 뭐 파트너 선수들이 와서 뭐
뛰는 것 같고 뭐 축구도 잘해요. 막 날려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날려다니는 것 같고. 준 선수입니다. 준 선수.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장애를 가진 그 친구들도 되게 잘해요. 뭐 볼을 저보다 더 샷하는 것 같아. 걔네들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팀은 다 장애인들이 뛰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해서 미안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니 아빠가 너무 아쉬웠나 봐 얘기를 해보면 고니 아빠도 내년에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체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실 거냐고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시우 아빠도 어떻게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한번 더 해보셔야죠. 마음의 결정이 하셨습니까? 예, 아무튼 유니폼도 맞추고 즐거운 새로. 경험이긴 했어요. 저희가 언제 그런 그 올림픽이라는 스페셜 올림픽이지만 그런 데 참가하고 이런 데를 가보겠어요.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선수로서 참가. 네, 선수로서 참가하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안 되지만 선수가 됐다는 또 네. 그런 게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안 저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막 다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이거 보면은 아빠들 파트너 참가한 팀은 저희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 기자님께서 스포츠 줘서 뭐 기자님께서 인터뷰까지 할 정도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인 구단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은 말대로 주영이 아버님 말대로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40, 50대.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말대로 너무 아쉬운 감이 있었고 실제 저희가 연습 아닌 연습을 대회 한다고 그래서 한 4회 정도를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했었는데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더 맞춰서 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좀 더 아쉬움 없는 결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음 기회에 뭐 그런 기회가 또 아빠들이 파트너로 참가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미리 그 아이들하고 이번에 연습한 거는 거의 아빠들 파트너 선수들끼리만 맞추는 격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그 축구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머리하고 몸하고 이제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요. 좀 더 아이들하고 좀 같이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뛰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못 따라와 주니까 호통을 좀 쳤는데 아이들이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저도 좀 당황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리만 질러서 호통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아쉬운 경기였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훈련을 좀 통해서 체력을 좀 키운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신 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딱 그 경기를 하고 왔다고 들었을 때 다른 팀들은 정말 선수급이야. 우리는 아빠들만 갔어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아버님들이 3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기 갔다 와서 그래도 저희들이 또 좋았던 게 그 이제 아빠들끼리도 거기 가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조금 더 친해진 계기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이 아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갔다 와서 아빠들이 그냥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좀 뭐 이 협의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토요일 날 다 협의된 거예요? 예. 지금 그때 이제 되신 우리 거 권희 아닌가요? 아버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그때 예. 일단은 박종만 선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같이 유니폼 아니,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의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생각은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같이 갖자는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뭐 체력을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실력이 늘겠어요. 그렇지만 좀 이런 이제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나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같이 조금이라도 더 해보면 지금보다 이번에 참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아이들 뭐 토요일 날 할 때 그냥 같이 옆에 붙어서 아빠들도 같이 좀 따라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막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 그래서 다 뭐 그때 4분이 있었는데 아빠들이 4분 다 동의를 하셔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라든지 이제 뭔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과 부분은 좀- 호흡을 맞춰주면 아이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아이들끼리만 하는 코치님 한 분하고 아이들끼리 하는 경기보다는 그래도 아버님들이 또 상대편이 되어가지고 같이 경기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경기를 같이 가기로 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아마 그 사즈 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과정을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제 가기로 한 대회인데 분명히 또 준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추억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일단은 그에 의거해서 그냥 사전에 또 인사도 하고 뭐 어떤 걸 준비하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훈련을 한번 맞춰보자고 제안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김하늘 코치님도 이제 동의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4번 하기로 했는데 3번 한 것 같아요. 그날 마지막에 비 와가서 마지막 연습 경기가 중요했는데 아쉽게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일단 저도 어쩌다가 감독이라는 명칭을 받게 돼서 되게 당황하고 좀 이거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고민했었는데 일단 지금 일단 감독님이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좀 하셨고 일단 저도 이제 책임자 제가 뭐 어떤 지원할 수도 없고 전문적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독려해서 가는 그런 격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또 아빠들하고 그렇게 친분이 쌓지는 않았잖아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들 또 이렇게 트러블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앞서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정말 가서는 정말 약간 지나면서 오히려 저도 아빠들 한 분 한 분에게 좀 마음이 열리고 좀 진정한 우리가 좀 동지의 전우회 같은 한 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값진 좀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몸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은 거지 거기 가서 지내면서는 아빠들이 너무너무 잘 그냥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그 기회에 같이 이렇게 그 명칭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도 너무 나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다녀온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도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당신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 번도 뭐 누구가 더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스펠 선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신들이 조금 더 잘하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역시 훌륭하신 선수를 모시고 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달 받을 때는 정말 되게 다들 선수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메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원래 없었다고 그렇죠. 했었는데 아, 받으니까 그래요? 막 예, 사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작년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사위까지 그 메달 크기는 좀 틀리지만 저희 안 주면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보람은 좀 있었구나라는 그쵸, 그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받고 안 받고가 참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11명의 선수 이름이 박시우 선수, 이곤 선수, 박희준 선수, 박주영 선수, 설조원 선수, 고영희 선수, 그리고 박종만 선수, 이재규 선수, 박수호 선수, 방병구 선수. 맞나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신태호. 정말 주장. 정말 너무 신태호 주장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혼자 다 뛰신 거. 그러니까요.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이랑 같이 가셔서 선수로 같이 너무 하게 해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네. 아빠들만 갔으면은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감독님 대행으로 이제 그 김하늘 코치님이 합류했는데 너무 너무 잘 그러네요. 이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 앞으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들 참여해주신 윤정희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순서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우체투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명보호 정책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구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번 더 뜨거운 아스팔트에 엎드린다. 먹먹하죠. 나를 왜 마이크만 지난번에 그 뜨뜨지가 더운 날 그날 참 따뜻했죠. 전주 가서 고생하셨어요. 가서 헌신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던진 진짜 그날 저희가 그 자살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지? 대구 쪽이었던 거? 청주 마지막 청주 청주 쪽이었는데 이제 발달 장애인이다 보니까 다른 보호를 솔직히 장애인 가정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가족은 조금 더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내 가족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지금 49제 동안 그 오체투쟁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10번째 익산에서 전북은 10번째로 오체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청 앞에서 도청 한 바퀴를 그렇게 오체투쟁을 하면서 걷는데 너무 힘들다 했는데 반절밖에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할 수 있어 해야지 했는데 정말 하다 보니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같이 참여했던 윤정희 대표님 그날 어떠셨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같이 함께한 자리가 늘 의미는 진짜 있지만 다들 같이 함께하자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가정이 너무 정말 무릎이 다 까일 정도로 힘들었고 근데 와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왜 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라고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까도 영광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설렜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뭔가를 보탤 수 있다는 게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게 좀 설렜고 좀 더 아쉬운 거는 좀 더 많은 익산 부모님들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그게 좀 더 아쉬웠고 우리 익산에서 조금 더 고무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우리도 좀 더 익산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조금 뭔가를 좀 했다는 생각이 좀 약간 사소하지만 들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뭐 앞으로 또 함께하는 자리는 또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들과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정책이냐든가 뭐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보건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16대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지금 제안서를 냈거든요. 지금 통합교육, 그러니까 특수교육 쪽에서도 교육청을 상대로 얘기할 건 많았는데 우리가 이번 전라북도는 도청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교육 쪽도 좀 정말 우리가 현재 지금 뭐 교육과 연결된 아이들도 많으니까 교육 정책도 정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자리 정책이며 제일 지금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이라는 것이 전 조금 기대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좀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부모님조차 그러면 이제 거의 그때쯤에 중년층이 되는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지금 자꾸 몰고 가는 보통 그냥 이걸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그냥 남의 일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모연대 전국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정말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요? 네. 그 회장님이 윤종수 회장님 직접 오셔서 10번째라서 몸이 굉장히 망가지셨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도 같이 합류해서 오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그 경제 수준이 12 정도라면 세계적으로 그 복지 쪽은 훨씬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지금보다 9배 정도가 그 복지 비용이 예산이 잡혀야지 그 12위 안에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책 제안할 때 예산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복지 정책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던 거다. 그럼 그 정도 따라오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복지 예산의 9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똑같이 경제 성장처럼 12위가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따라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냥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 와닿았어요. 아, 이게 갈 수 있겠구나. 현재 지금 성장은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선진국형으로 성장했는데 복지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그때 복지가 따라온 선진국의 모양과 우리의 복지의 모양이 달랐던 거죠. 이건 예산의 모양이 달랐던 거지. 우리가 그만큼 생각해내지 못한 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수준만큼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어떤 수준만큼 복지 정책의 예산이 따라온다면 우리가 얘기한 이런 정책들이 정치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을 만날 정도로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그 시작할 때 그 연설 듣고 제가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은 이제 앞에서 먼저 가셨었고 아쉬웠죠.
아, 그럼요. 네. 치과 진료 갔다 오느라고. 네, 뭐 딱 그날 치과 진료가 잡혀 있었는데 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맞아요. 네, 재원이는 또 일반 치과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시간을 맞추려고 열심히 막 빨리 가서 막 했었는데 그래도 그 여기서 이제 오체 투지 하는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긴 했어요. 정말 바쁘게 움직여서 그랬었어요. 예. 이렇게 아니, 쳐다보는데. 재원이 네, 재원이도 영상이 참석을 있길래 했습니다. 예. 그 사진도 보고 하니까 참 재원이도 재원이가 더워서 너무 엄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언제 나 저기 가서 쉬고 싶죠. 갔다가 오면서 이제 쉬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도청이 앞이라서 이렇게 공원처럼 뭔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 저기서 쉬고 싶다고. 엄마 저기는 언제? 응, 아니야.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맞아. 우리 아무튼. 사에서 재원님만 처음 한 명 딱 같이 저희 참여한. 발달장애. 아무튼 그래서 따라갔는데 저희는 뒤에서는 약간 걸어가면서 힘들다 어쩐다 저쩐다 뜨겁잖아요 해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가 딱 보더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정말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선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모인 인원들 중에 오체 투쟁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진행하신 분들은 한 대략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참여한 그 빈부 이게 뒤에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 가게 하고 하는데 각 전주, 군산, 정읍, 무주 그리고 진안 이렇게 이제 모인 것 남원 이렇게 모였는데 한 세 군데는 그 주간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같이 사회복지사분들과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이제 이게 당사자 욕구가 같이 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미보다 같이 온 팀들도 몇 팀이 와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오체 투쟁을 하는 분들 보니까 저희 회장단이랑 그 이사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연령대가 있어요.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진짜 끝나고는 다들 몸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좀 앞으로는 만약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조금 젊은 엄마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전주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약간 나이가 어린 그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많이 이제 공감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좀 정말 와닿으니까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성인의 이제 부모님들 많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은 이제 앞서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좀 나이 연대가 어려도 정말 충분히 같이 금방이거든요. 잘하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이제 도전해서 뭔가 투쟁해서 뭔가 개척을 하고 이런 길을 열어놔야지 또 뒤에 후배 분들이 또 오니까 이런 것들 좀 힘을 같이 모을 때는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났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오체 투쟁을 하고 시위하는 시위를 하고 해서 정책이 정말 받아들여져서 저희 아이들은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정말 당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앞서서 나서서 정책도 요구하고 이런 일에 좀 동참해달라고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을 정말 정부에서 좀 받아줘서 아까 복지 예산 줄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복지 예산 줄이지 말고 정말 우리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예산도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정책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 25일 날 마지막? 화요일 날 그 세종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전국 직결해가지고 이제 요구안을 그래서 뭐 마지막 그까지는 아마 투쟁이 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대단하신 중앙 일하시는 분들 네. 만난 것 같고 저희도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저희도 감동을 받습니다. 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희는 뭐 사진이나 그런 것만 봐서 그 현장에 그 열기라든가 그런 게 좀 딱 이렇게 막 피부에 못 실은 닿으니까. 딱 엎었는데 안 일어나고 싶는데 제가 일어나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고 일어나야지 좀 일어나면 그렇게 갑니다. 네,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 막 그 뭐지 이제 어떨 감동이 있을까 막 기대하다가 감동이라기보다는 가라 몸을 가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집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봤던 것이 그 저 장애 부모 가진 부모 아이하고 같이 자살한 소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촉발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제가 지켜봤지만 일회성 운동이 많아요. 그게 슬퍼요, 난 솔직히. 꼭 이렇게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이 죽거나 꼭 이런 일이 생겨야만이 꼭 그런 운동이 생기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서글퍼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단합해서 미리 예방할 수 예방을 있는 하고 게.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 그 유튜브에서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런 걸 접해요. 제일 모르겠어요. 이것이 유튜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막 봐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 나중에 사유화가 돼요.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내일이 될 수도 있던 거니까. 맞아요. 근데 내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유튜브가 요즘 막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현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것도 꼭 그 뜨거운데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이런 거 효과적이겠지만 유튜브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이 직접 그걸 보잖아요. 유튜브로. 그럼 공감이 들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서 이 오체 투쟁은 저희는 이번에 전라북도는 처음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까지 늘 해왔던 투쟁 방식이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투쟁 역할을 선도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또 정책 제안해서 또 이 부분을 개진시키고 하는 역할을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랑 그 차별차폐 연대 뭐 이런 이제 몇 군데서 이걸 같이 함께 좀 진행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이제 장애인 정책 안에서 발달 장애인 정책들은 많이 들어서 나온다고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냥 보통 분들이 그냥 미장인 분들이 좀
발달 장애인 쪽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 나오면 발달 장애인 서비스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 부분이 이제 그냥 그냥 장애와 발달 장애인의 그 차이를 딱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예전에 그냥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까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약간 보이는 장애인 중심으로 많이 해왔던 거고, 발달 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거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시설적으로 맡겨지지 않았을까, 중증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이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 맞지 않고 시설적으로 그러니까 시설 장애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시설 장애인 대부분이 이 발달 장애인, 체중증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많이 정말 힘들어 왔었죠. 그 이야기까지 반영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점차적으로 뭐 염전 노예 사건이라든가 이제 약간씩 부각이 되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정책을 하는 정책 제안하는 과정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발달 장애인은 부모님이 그 당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당사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입장을 직접 반영시키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는데, 이런 걸 처음에 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사자도 아닌데. 근데 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당사자래요. 부모님이 그래요? 장애인 당사자가 된대요. 같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가는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다양한 방식도 있지만, 저는 이 오체투쟁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좀 굉장히 좀 뭐 약간 우리는 삭발하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충북인가? 그쪽은 또 삭발 들어갔거든요. 충남? 충남 쪽은 삭발 식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저는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왠 줄 알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 사회적 참사 때문에 기자회견 했었어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이제 각 지방 다발성 기자회견에서 저번 달에 이제 다 같이 하게 됐어요. 전라북도도 이제 처음 우리 한다고 해서 저희 지부장님이 이번 새로 이제 지부장 맡으면서 우리 이번엔 정말 빠지지 말자. 우리 지역 빠지지 말자고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할까? 차별철폐연대랑 같이 연합을 하자 해서 했는데, 그때 모인 분들이 한 20-30명? 근데 거기 이제 도청 앞에였거든요. 근데 도청 앞에 과장?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셨고, 그걸 막아주는 그냥 뭐 경찰들 나와서 그냥 쭉 서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2-3시간을 계속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요. 저도 질문 받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저도 제 자신이 선택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필요한 부분 과정이었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한 당사자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데,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왜냐하면은 과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보더라고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달의 저번 기자회견 때랑 또 달랐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한 진정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저는 옳다고 봤어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진심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예전엔 절을 하셨대요. 절하셔서 무릎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죠. 그리고 서울은 거의 삭발은 당연하고, 그냥 뭐, 몇 월 되면 다 머리 깎지, 머리 다시 기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활동가들, 예, 서울에 있는 활동가들 많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와닿지 않았던 게, 어떻게 저걸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에, 정말 머리 깎는다 죽진 않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보고 뭐 어떤 상황이 오면은, 과연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답을 못해요. 예. 왜냐면 그건 개인의 삶도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그런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는 있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서울 갔을 때 삭발하는 모습 보고 남자분이 삭발하는데도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필요한 이게 우리가 이걸 생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 진정성을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이 지금 부모연대 쪽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달랐어요. 높죠. 근데 네. 거기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멀리서 나중에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는데 나중에 해보고 그럼 이야기. 콜라 이제 내가 이제 정년 퇴직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은.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걸 못해요. 네. 근데 제가 느낀 점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솔직히 그거 봤을 때 일회성으로 느꼈었어요. 일회성.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니 계속 해왔어도 꼭 이렇게 뭔 사건이 터져야만이 그게 더 이슈화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멀리 피부로 와 닿질 않는 것 같더라고. 조금 설명을 하자면 뭘 할 때 이 사람들 왜 이거 하지? 질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요인이 그게 발생하는 다른 거예요. 거죠. 뭐냐면은 미디어로 꾸준하게 하다가 꼭 이런 일이 안 터져도 대외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같이 미디어 같이 간다면은 홍보 효과는 더 높지 않을까. 미디어로도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도 너무 쉽게 해서 우리 지역 한 지역에서만 하면 그게 안 되겠잖아요. 죽잖아요. 전국적으로. 미디어가 어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아서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죽는 아이들을 없이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미디어에서 같이 밀어붙이면은. 미디어는 어디 미디어? 유튜브. 유튜브. 정부 뭐 MBC나 KBS나 SBS에서는 그걸 안 해줘요. 솔직히 가들은 이 사업성이기 때문에 안 해요. 관심 있으면 하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지금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공동화 같이 하자는 뜻이죠. 약간 이제 이거를 조금 이슈화 시키는 작업이 이제 약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슈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게 터졌을 때 솔직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꼭 한 번씩 이렇게 죽더라고요. 터질 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터질 때 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냥 하는 거는 왜 그러지라고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걸 그래서 전 나는 되게 그걸 느끼게끔 하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진행을 할 때 이유 있게 진행하는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또 뭐 하네? 왜 그러지? 가끔 이제 노동운동 할 때 갑자기 파업을 하잖아요. 왜 파업해? 또 버스가 또 왜?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 발생의 어떤 요인을 시작했을 때, 이거 정말 뭐가 지금 뭐지 그 군인 무슨 최상병. 그것도 이제 일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되게 이번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구나.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여져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현수 아버님 얘기는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제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내가 가서 뭐 저기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여러분, 무슨 모르는 게 이제 매주 화요일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대. 여러분, 그게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치. 자, 유튜브가 구독 들어가야죠. 하시고요. 거기 매주 올려요.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저희 지금 7월 달에 저희 또 익산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주 오히려 화요일 날. 이런 미디어라는 게 야간 사수도 하고. 정말 내가 보고 아, 싶어 하는 걸 내가 보고 제가 더 이상 싶어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잖아요. 예,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게 홍보를 잘 하고는 모르듯이 있는데 관심을 안 그쵸. 갖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거고 네, 이제 일반인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네, 마무리.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또 심도 있는 토론은 이렇게 다음-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관심을 안 네, 갖냐는 그래서 그 뜻이에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까지. 갖게끔 지금 아버님들 같이 관심 하자고. 가져도 큰 지금 재산입니다. 네. 그런가? 열띤 토론이 되겠는데요. 무서워. 다음 화요일 날 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7월 달에. 아버님 같이 가시고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야겠다. 한번 폭발해서 안 돼. 관심이 가는 우리 아버님. 저희가 1년에 한 3-4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런 그쵸. 거. 네, 못 느꼈는데 우리 아이가 크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닿는 거예요. 그게 내 피부에. 그러고 보면 이번에 그 오체 투쟁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지. 그죠? 그렇네요. 왜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냐 하는데 이제 이제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한다고 이제. 그 얘기하니까 잠깐 이 엉뚱한 이거 통화에서 그치, 예, 이제 그저 이제 에피소드 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늘은 저희 익산 장애인 영화제 이야기, 스페셜 올림픽 통합축구 이야기, 오체투쟁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잠깐 여기서 아까 저희가 방송하기 준비 중에 왔다가 다녀가셨던 정말 인터뷰도 축구 인터뷰도 하시고 박수호 선수. 와서 이제 같이 방송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잠깐 일이 생기셔서 네.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사진 준비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다음에 좋은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런 아버님과 말씀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네. 자,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위 먹지 마시고 7월 달에 새로운 소식, 활기찬 소식으로 조금 6월 달은 조금 약간은 우울한 소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7월 달에는 새로운 소식과 활기찬 소식으로 기대해보고 꿈마루 라디오 진행자 김선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